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화를 하고 싶다. 김여정도 대화를 하고 싶다. 또 종전선언 흥미로운 이야기다. 남북 협력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아주 기둥뿌리부터 자랑스럽게 영웅적으로 존엄을 위해, 북의 존엄을 위해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대화를 트자, 이러한 상태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희롱과 우롱과 조롱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간의 대화주의, 평화주의 노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해서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고 진작에 방향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김씨 왕조만 배불리는 자칭 민주화 운동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사설로 퇴임을 앞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인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원조는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씨 왕조만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문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 없이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북한의 대미 협상과 도발 전술을 놓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나쁜 짓을 하고, 즉 과장된 위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를 하자고 나오는 북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보를 손에 넣고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이것이 북한의 그동안의 수십 년에 걸친 협상 전략이다. 이 협상 전략은 수십 년간 되풀이되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또 자랑합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계속 쏘아대면서 바이든 정부에 협박을 하며 협상을 하자고 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 포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미국이 협상에 나서면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지긋지긋하니 그 조그만 나라, 왕조, 사이비 2단, 김일성 주체교, 여기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그때에는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북한과의 그 대화와 협상, 북한을 다루는 이 기술에 있어서 첫 단추를 가장 잘못 끼운 정권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물인 김대중 정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이 감옥에 있을 때 김일성과 바둑 수싸움을 많이 했다고 김대중이 생전에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과의 수싸움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나서 김대중은 자기 자신이 김일성과의 이 수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햇볕 정책을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선샤인 팔러시. 이솝우화에 나오는 겨울 나그네에게 그 외투를 벗길 수 있게 하는 것은 강풍이나 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이 겨울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뜻을, 그 의도를 역이용하고 되치기를 해서 고난의 행군에서 무너질 수 있었던 북한을 다시 살리게 하는, 씨름식으로 하면 되치기를 해서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머리싸움은, 김대중의 머리싸움, 바둑싸움은 실패였다. 이것을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똑똑. 중국인들은 이것을 반총명,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쪽짜리 총명, 반만 똑똑하다. 그래서 중국인은 반총민, 반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설픈 수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냉철한 역사에 대한 투시, 인류 역사와 인류가 경험한 국제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투시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역학관계, 다이내믹스, 국제관계의 힘의 논리, 흥망의 논리, 성쇠의 논리를 투시하는 사람은 절대 순진한 이상주의적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논리, 현실에 기반한 협상, 현실에 기반한 대화,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통일부 장관도 때만 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주의, 이것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의 경험, 나라와 나라의 경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의 경험에 대한 학습과 사유, 고뇌, 통찰, 투시를 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라고 그러죠. 선수가 할 일은 아닙니다. 프로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프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여야 한다.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그 행태와 양태를 뚫어보고 상대방을 소나기에 놓고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능수능란한 수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상대를 제압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남북 협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휴전 협상을 할 때 그 북한의 회개망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말과 행동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군이, 미국의 장군이, 협상 파트로 나섰던 유명한 장군이 아주 촌철살인의 핵심을 찌른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은 100% 거짓말이다. 믿는 사람은 바보다. 그랬습니다. 김대중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정권을 담당할 때마다 북한에 퍼주기를 했고 종북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로, 정도,
바른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는 이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하며 글을 쓰고 펜으로 역사를 써가면서 펜대를 내던지며 잉크병을 내던지면서 땅을 치면서 통탄할 것입니다. 왜? 그리고 그 후대의 역사가는 이렇게 평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는 모두 달려가서 38선 앞에 서서 저 독재와 억압과 흑암의 땅, 살인의 정권, 그 북한 악마적 세력을 향해 북한의 자유와 민주를 회복하라고 하는 큰 함성을 내면서 외쳤어야 한다. 김일성을 향해, 김정일을 향해, 김정을 향해 북한을 개방하라. 북한의 자유를 허하라. 북한의 민주를 허하라. 2200만 북한 국민들에게, 북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숨쉬게 하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민주화 운동 세력이 길을 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추의 한으로 역사가는 기록할 것이다. 현재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과연 그러한 것을 성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성찰 역량을 갖고 있는지, 성찰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역사와 민족 앞에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경험 속에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계적인 인간, 관성화된 인간 기계다. 이 창의적이고 성찰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을 상실한 그런 인간형들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모든 것에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달과 지구의 관계도 인력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사상과 체제와 철학이 다른, 세계관이 다른 이러한 두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이 무릎을 꿇고 한쪽이 완전한 투항을 하기 전에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 법칙이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 대우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승부가 날 때에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국민 간의 화합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그나마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안정이 왔습니다. 고려가 통일한 이후에 한반도에 그나마 안정이 왔습니다. 남북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통일이 되어야지만, 그럼 어떤 통일일까요? 자유통일, 민주통일, 이 통일이 된 한반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나이브한 시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본질, 인간 삶의 본질, 국제관계의 본질, 그것은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너지고 투항하는 길, 그 길 외에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 사실, 대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투시해야지 북한의 저 망나니 같은 양태와 습관과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도와주는 것, 김씨 왕조만 배불린다. 영어로 스포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거죠. 길을 잘못 들이는 겁니다. 스포일, 습관을 잘못 들이는 거죠. 한국 정부와 한국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만나려면 차렷 자세로 정중한 태도로 바짝 긴장하고 고개 숙이고 와서 빌듯이 애절하게 애원하듯이 우리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누가? 북한이 우리 앞에 그렇게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고 태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오금이 저린 상태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세여야 된다. 왜 우리가 오금을 저리며 나가야 하느냐? 싸움은 기세부터 이기고 가야 합니다. 기세 싸움에 지면 모든 것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는 국민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는 북한을 향해 정공법으로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정권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누가 정권을 담당하든 북한을 향해서는 정공법, 공세적 태도, 기세승리, 압도적 기세승리로 나가야지만 저 망나니 북한을 길들일 수 있다. 저 망나니를 스포일하는 게 아니라 저 망나니를 길들이는 것, 태임, 가축을 길들이듯이 그렇게 길들이는 그 기세승리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진정한 평화를 힘을 통해 얻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